자, 지금부터 이제 제가 답변을 하나하나 드릴게요. 뭐든 물어봐도 된다고 그랬어요. 지방에서 정보관리기술사 사무소를 개설하면 비전이 어떻습니까? 없죠. 비전 없습니다. 왜 없어요? 정보관리기술사 사무소를 개설했다고 비전이 있는 건 아니고 그 사무소가 무슨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막연합니다. 그 모델이 정확하다면.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그런 거 있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사업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거 한번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이런 게 있어요. 내 삶이 모든 걸 버리고 그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함 때문에 설사 직장인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나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불안감 때문에 사실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뭐냐면, 아이디어로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할 때 사업의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뭐냐면 이거예요. 투자 비용이 없다. 투자 비용이 있으면 절대 사업 안 합니다, 저. 근데 내가 허락하는 투자 비용이 조금 요즘 올라갔어요. 그게 뭐냐? 100만 원입니다. 이상은 투자 안 합니다. 그래서 100만 원 이하로 투자해서 하면 사업할 수 있냐? 그러면 합니다. 예, 근데 그 이상은 절대 안 해요. 왜? 예, 근데 이거는 뭐 저희 철칙입니다. 철칙. 그래서 망할 때도 지금 코로나잖아요. 코로나니까 제가 아는 예를 들어서 유학원이 한 달에 1억 벌었어요. 한 달에 1억 유학원으로. 그래서 나는 기절하는 줄 알았어. 나는 뭐 100만 원 벌려면 내가 강의를 얼마를 해야 되고 강의를 하면서 속된 말로 강의하면서 그 강의하려면 공부를 얼마를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브로커 하면서 그냥 너무 쉽게 한 달에 1억을 버니까 내가 좀 기가 찼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유학원 만들었죠. 근데 투자비가 없어. 그러니까 한 거예요. 근데 코로나 시대에 걔네 망했어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어떤 회사건 5년 이상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5년 이상 잘 되는 데가 없어요. 만약에 계속 돈을 잘 벌면 우리는 다 재벌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죠? 기존에 사업했던 사람들은. 근데 생각보다 재벌 없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5년 이후에, 물론 있겠지만 5년 이후에는 꼭 내 회사는 망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사 사무소라는 말의 의미는 결론은 사업의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고 그 사업에는 아이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확한 아이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망하지 않는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고 이 사업이 망해도 나한테 아무런 일이 없어. 그러면 가는 겁니다. 예, 그러면 가는 거고요. 근데 영향이 커? 그러면 안 가요. 왜? 사업하는 사람들은 가족을 힘들게 만들어요. 기본적으로. 왜? 자기가 망하면. 잘 되면 문제가 없죠. 잘 되면 아무런 걱정이 없지만 안 됐을 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이게 답변이 안 되면 계속 물어보셔도 돼요. 자, 두 번째 질문이 이제 나온 게 10일 날 스터디는 바로 시작하나요? 바로 시작합니다. 커리큘럼에 온라인 종합반과 오프라인이 있는데 이거는 온라인은 100% 온라인입니다. 말 그대로. 오프라인은 오프라인이에요. 근데 온라인용 동영상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서 뭐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참석할 수 있으면 오프라인 하는 거고요. 참석이 어려우면 온라인 하는 겁니다. 지방에서 보안 관련 업무를 하는데 기술사 취득 이후의 진로를 여쭤보고 싶다. 일단 뭐 지방이라는 거는 중요하지 않죠. 중요하지 않은데 여기에서 질문이 약간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첫 번째 하나가 뭐냐면 보안 관련 업무를 하는데 이 업무가 지금 이런 거예요. 보안 개발자가 있고 그 다음에 컨설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안 관대 혹은 뭐 침해 대응, 이거를 좀 제가 표현을 바꿔볼게요. 유지보수가 있고 그다음 뭐 있지? 뭐 모이해킹이나 뭐 그저 모이해킹이라고 하죠. 모이해킹 이런 게 있고 아니면 관리적 보안.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아까 보안에 대해서 사실은 보안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얘기는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는 간단해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제가 보안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관리적 보안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뭡니까? ISMSP란
개인정보, 그냥 CPPG를 그냥 개인정보라고 표현을 할게요. 결론은 이런 것들인데, 이거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문제는 뭐냐? 이거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관리적 보안을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문제는. 예,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관리적 보안을 잘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잘못했다가는 내가 기술사를 따든 말든 경쟁력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기술사 취득의 질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관리적 보안을 해도 돼요. 근데 기술적 배경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그냥 공부해요. 지금도. 예. 그래서 이 기술적 배경이 일을 하면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많이 생겨요. 내가 요거는 조금 있다가 그 예제를 한번 얘기를 할 거고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중에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니까 하고 있는데 기술사를 취득했어. 그러면 이런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는 드렸죠. 기술사를 취득하는 거는 이걸 취득해서 뭔가 좋기 때문에 취득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거를 다 갖는 거지, 나 기숙사 취득하니까 됐어. 이런 접근이 아닙니다. 저는 접근이 뭐냐? 모든 걸 다 가질 거야. 근데 동시에 다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나는 순번만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순번을 기숙사로 잡은 거고, 왜? 제일 좋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요. 그러면 일단은 얘는 수석감리원이 될 수가 있죠. 아마 뒤에 그 내용과 똑같은데 그러면 뭘 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감리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누구는 감리가 나쁘다라고 그러고 누구는 좋다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엄청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뒤에서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듣는 사람들이 제가 그랬잖아요. 기술자들이 순진하다고. 그 순진한 게 뭐냐? 이런 건 잘해. 공부, 자격증 뭐 이런 거 하라고 그러면 잘해요. 그죠? 자기 개발하라고 그러면. 근데 여태까지 하면서 이거를 활용하는 거에서는 굉장히 약해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써먹어야 되냐? 이런 거를 본 적이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장롱 기술사가 많은 거야. 아씨, 그러니까 요번에도 122회 시험이 있었죠. 122회 시험에 이제 합격자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상담을 했고, 그리고 한 달 전에도 그 전에 했던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기숙사를 땄었는데, 그럼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나를 대우해 줄 줄 알았는데, 어, 생각보다 뭐 별다른 게 없더라. 근데 그거는 상대적인 겁니다. 왜? 써먹을 줄 모르니까 그래요. 증이 있으면 뭐합니까? 써먹지 못하면 장롱면허 되는 거죠. 운전면허증 있으면 뭐예요? 운전 안 하면 꽝인 거죠. 그러면 기술사를 어떻게 써먹을 수 있냐? 어디에서 써먹냐면 이런 데서 써먹는 거예요.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친구한테 야 내가 그 기숙사 땄잖아. 그랬더니 내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야 진짜 기숙사를 땄어? 야 정말 너 대단하다. 그 사람한테 써먹는 거예요. 이 말 잘 새겨들어야 돼요. 근데 내가 그 기숙사를 땄어. 근데 동료한테 얘기를 해요. 야 내가 기숙사 땄잖아.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뭐하러 땄냐? 필요 없다고 그러던데. 거기에서는 못 써먹습니다. 이거 굉장히 의미가 큰 말입니다. 뭐냐면 이걸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거예요. 환상으로 진리를 찾는 거예요. 근데 환상이 없는 사람한테 가서 백날 그러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이돌 가수 중에 블랙핑크 있잖아요. 블랙핑크가 왔어. 나는 블랙핑크에 관심이 없어. 근데 뭐 블랙핑크 와서 내가 사인 좀 해줄게. 뭐 사진 좀 찍어줄게. 왜? 나 관심 없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블랙핑크가 나오면 막 미치는 학생들이 있어요. 거기 가서 말 한마디 하면 그 말의 효과가 크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제가 말한 공부를 한 번도 안 해본 거야. 한 번도 안 해보니까 어느 타이밍에 나서야 될지, 어느 타이밍에 나서지 말아야 될지, 그거를 저는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술자들이. 자, 그 다음 계속 보죠. 유튜브를 봤는데, 인베스트 종합을 고려하고 있는데, 유튜브 중에 답안 형식의 교재로 진행하는 걸 봤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수업이, 지금 사실은 제가 이제 저녁이고 하니까 이런데, 지금 아까 요거 있잖아요. 아까 그게 이걸걸요, 아마?
이거를 그냥 안 보고 쓰는 거예요. 안 보고 그냥 같이 쓰는 거야. 근데 쓰는 패턴을 계속 내가 바꿔요. 바꿔서 같이 그냥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뭐 프리즘이나 이런 거 잘 안 만들어요. 자, 만들자. 그러면 딱 해서 왜 내가 이렇게 썼고, 왜 두 번째 문제는 처음부터 그림이 나왔고, 왜 앞에 표를 썼으니까.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원칙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네, 그냥 시험 준비를 하다가 벌써 밤샌 사람처럼 피곤하며 체력이 딸리네요. 이거는 간단해요. 이거는 제가 이건 알아요. 이건 뭐냐면 준비를 하다가 벌써 피곤하다. 그러면 그냥 이거 믿거나 말거나 하긴 한데 자기 손발을 만져봐요. 내가 만약에 몸이 뜨겁지 않잖아요. 아, 이거 좀 웃긴 얘기긴 한데 이게 마음의 열정이 있어도 체력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이분들은 이제는 보약 먹어야 되는 거죠. 네, 진짜예요. 이거는 아무리 열정이 있어도 체력이 안 되면 안 돼요. 이건 비법이라는 게 없어요. 내가 체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체력이 올려놔야 됩니다. 여건상 온라인으로 할 경우 어떻게 학습하면 되는지 오프라인으로 할 경우 단점은 간단해요.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이나 큰 차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특히 보안기사 사이트가 그런데 동영상이 몇 개가 있습니까?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봐요. 물론 이해해요. 근데 동영상 우리 엄청 많어. 근데 아무튼 이해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아까 지금 제가 이거를 대충 이렇게 한번 읽어줬죠. 이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매일 반복적으로 외우잖아요. 그죠? 이거를 외워야지만 이 훈련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내가 전체적으로 이게 틀이 잡히면 그때 이런 형태를 외우거나 안 보고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숙사 공부하면 항상 기숙사들이 얘기하죠. 모의고사 많이 봐라, 시험 많이 봐봐라. 뭐 기억이 나야지 모의고사를 보고 시험을 보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반복 훈련이라는 사이트가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게 시원스쿨 따라한 거예요. 시원스쿨. 시원스쿨의 영어 강사가 하는 그거를 기숙사에 흉내를 낸 겁니다. 사업은 왜 탑다운으로 안 하십니까? 적장을 목을 칠하면서. 간단하죠. 이거는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려요. 근데 이제 여기 주의사항이 있어요. 내가 하는 말이 정답은 아니에요. 그죠? 내가 하는 말이 정답은 아니고요. 어, 저는 그 사업을 할 때 적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아니, 누구의 목을 칠 게 없어요. 누구를 경쟁해서 이길 게 없어요. 그냥 나는 내 스타일대로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어, 사업을 하다가 망했을 때의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거를 안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탑다운으로 안 하는 거예요. 바텀업으로 하면 뭐가 돼요? 잃어버려도 크게 문제가 없지만 탑다운으로 해서 잘못하면 한 번 실수하면 끝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라고 보면 돼요. 이거는 이제 사이트에 있습니다. 다반 멘토링 되죠. 지금 제가 사실은 줌을 샀잖아요, 드디어. 이거 이제는 엄청나게 하려고 지금 이거 산 겁니다. 답안 형식 서브노트로 정리되는 교재, 답안 형식의 서브노트로 정리된 교재였어요.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홈페이지에 이건 아닙니다. 이거 옛날에, 그죠? 옛날에 했던 거고요. 자, 그래서 뭐 계속 뭐 써도 되고, 일단은 요거 조금 볼게요. 이제는 거의 다 질문이 온 것 같으니까. 자, 기숙사를 따면 뭐가 좋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게 정보시스템 감리라고 있죠. 감리를 하면 일단 회사부터 얘기할게요. 세 개의 감리 회사, 큰 회사가 있어요. 뭐 조금 더 확대하면 한 4개 정도까지는 있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이 큰 회사에 사실은 뭐 입사하고 일하는 거는 기숙사만 따면 무조건 됩니다. 감리사를 따도 무조건 됩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제 이 시작을 할 때, 정직원이 있고, 정직원은 우리가 아는 그냥 정직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은, 협의를 잘못한 사람은 연봉 5,500이나 6천 사이에서 시작을 해요. 그냥 연봉하는 거죠. 근데 감리회사는 제안서를 써서 발표를 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안서를 써야 된다라는 부담이 들어가요. 왜냐면 제안서가 좀 뭐랄까 누구나 쓰기 싫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뭐라 그러죠? 2주 보장, 그죠? 제가 이제 원래 이 계약을 많이 했는데 2주 보장은 2주만 일하는 게 아니라 2주 일을 안 해도 2주의 월급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떤 분은 잘못 계약을 해서 이게 한 달이 지나면 그냥 월급 받고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건데 이거를 누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1월 달에 놀았어. 근데 2주 동안 감리회사가 나한테 일을 안 줬잖아요. 그러면 2주치 월급은 주는 거예요. 그럼 다음 달이 되면 초기화 되는 거야. 그냥 그로 끝일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땡큐죠. 그래서 저는 다 2계약으로 했는데 올해만 제가 의도적으로 1주만 하겠다라고 이거를 바꿔놨어요. 그래서 저는 거의 다 이겁니다. 그리고 완전 그냥 일 있을 때만 하는 그죠? 그런 형태가 있고요. 근데 감리는 이렇게 하면 이거로 뭐 생계를 보장할 수 있냐? 사실 보장은 되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씀씀이가 많아서 그런 건데 사실은 감리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공공사업을 볼 수가 있어요. 공공사업을 보면 기회 요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트렌드가 나오고 또 하나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안 발표를 하잖아요. 감리업체 사장들 다 만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그 관계가 만들어져요. 관계가 만들어져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이 더 많아져요. 그래서 저도 어디더라? 이제 지금은 까먹었는데 굉장히 거기도 한 1년에 한 3직 하는데 중견기업인데 그 사람이 그 제안 발표를 되게 잘한다고 소문이 났어요. 제안서 잘 쓰고. 근데 제가 몇 번 이겼거든요. 그다음부터는 조금 친해졌어요. 그리고 그랬더니 뭐 언제든지 오라 뭐 이런 기회가 오는 거죠. 그래서 감리는 장점은 그겁니다. 그 대신 이게 뭐 영원히 이 일이 그 보장이 되냐 그런 건 아니고 보통은 우리가 이제 55세 빠른 사람이 55세고요. 늦은 사람이 한 60세까지는 보장이 되고 이후에도 정직원으로 일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이후에도 비상근으로 하고 이런 거는 보장이 됩니다. 이런 거는 되고요. 근데 감리는 다른 일을 같이 해야지 그 효과가 좀 커져요. 사실은. 다른 일을 같이 해야지 효과가 커지고 얘는 뭐 아무리 일이 힘들어도 6시는 무조건 퇴근하니까 그죠? 자 그래서 제가 하는 게 뭐예요? 이거죠 사실은 ISMSP 심사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감리랑 ISMSP 심사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 일 있을 때는 이거 하고 이거 없을 때는 이거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면은 좀 빡하게 일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는 뭐 둘 다 일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제 외부 강의 같은 걸 하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외부 강의를 할 때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데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마 그거 알 겁니다. 올해 상반기에 이기적 ADSP라고 제가 이걸 책을 냈는데 사실은 이거 왜 냈냐면 작년 초에 정부가 AI 전략 발표한 다음부터 야 스타트하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고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 책의 증정본을 모든 교육기관에 깔았어요. 그냥 줬어. 그냥 무편으로 그냥 다 줬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기회를 잡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야 너는 누구니까 내가 일의 기회를 줄게. 평생 그런 거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은 사실은 돈이 안 돼도 저는 이제 가급적 많이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제 엊그제 뭐 블로그에다가 썼지만 ISMS 그 컨설팅, 컨설팅 제안 발표를 해서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왜 이겼냐? 자, 한번 볼게요. 이 ISMS가 뭔지 대충은 안다고 보고 그냥 그 몰라도 관계없어요. ISMS 컨설팅을 해요. 그죠? ISMS 컨설팅을 해요. 그러면 이게 이제 결론은 관리적 보안이거든요. 그리고 이 관리적 보안 안에 취약점 점검과 모의 해킹이 있는데 요거는 누가 하냐면 토급이 합니다. 그러니까 PM이 직접 이런 걸 하진 않아요. 근데 저는 합니다. 저는 해요. 이거를. 아무튼 초급이 해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렇게 잡아줘요. 근데 저는 이 프로젝트가 끝나기 전에 여기에다가 무료로 제가 만든 보안 솔루션 하나를 여기에 꽂아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있나? 잠깐만요. 지금 이거는 이제 다른 데 곧 꽂을 건데 제가 원래 PHP 못하는데 웹 개발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필요하니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아쉬우니까 뭐 하는 거죠. 뭐. 어쩔 수 없이. 이게 이제 뭐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걸 잘 만들어서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게
그 ISMS의 자산관리 대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어딘가 버튼을 누르면 이 서버의 취약점을 다 자동으로 검사를 해서 이 리포트로 뭐가 취약하다 이렇게 나오는 것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성 이메일 발송하는 거 이거는 이제 만들어야 되고 아직 덜 만들었고, 그리고 취약점 스크립트 뭐 이렇게 등록해서 내가 편집하는 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나 뭐 엑셀 다운로드 당연히 되고요. 이런 것들을 내가 해줘서 무료로 그거를 넣어주고 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가 다음에 요번 사업 끝나고 내년에 일을 할 때 요 취약점, 아니, 요 소프트웨어에 딱 이렇게 발목이 잡혀버리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년에도 내가 이걸 또 먹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한번 제가 수주한 거는 계속 제가 수주해서 먹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자산관리 꽂아주고, 내년에는 뭐 악성 이메일 분석 이런 거 꽂아주고, 그죠? 이렇게 딱딱 꽂아버립니다. 그럼 다 내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계속 먹는 겁니다. 그러면 뭐 다른 데 들어와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랑? 못 이기죠.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들의 목적이 그냥 기숙사를 따서 그냥 평범하게 그냥 어느 정도 가정 유지하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목적이라면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기숙사 따고 공부하면서 일해도 충분해요. 근데 여러분들의 목적이 야 나도 좀 잘 살아보겠다 뭐 이런 게 있다면 기술적인 게 백그라운드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근데 그러면 나는 그 어렸을 때부터 해서 기술이 좋아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제가 바꿔 얘기할게요. 제가 사실은 여기 아까 보완하시는 분도 그 몇 분 있는 것 같지만 이제 약간 이게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직설적으로 얘기할게요. 2013년인가 정보보안 기사가 나왔죠. 13년인가 12년이. 근데 그 정보보안 기사가 나왔을 때 저는 기술사였어요. 네, 제가 어제 어렸을 때 땄잖아요. 근데 그 정보보안 기사가 나왔을 때 저는 전자서명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모이해킹은 뭐, 그럼 무슨 말이에요? 모이해킹은 상상할 수도 없죠. 그죠? 모이해킹은 상상할 수도 없는 거고. 예. 그런데 웃긴 거는 지금의 모습을 봐보세요. 한 8년 정도 됐죠. 보안 기사가 나온 지. 지금의 모습을 봤을 때 보안 기사의 시장을 독점한 사람이 누굽니까? 알기사랑 사실은 저죠. 알기사는 공무원 학원 강사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그건데. 그죠?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게 이거예요. 보안을 전문적으로 했던 사람은 그렇게 어떤 먹거리가 나왔을 때 왜 그걸 못 먹었냐고요. 왜 어떻게 보면 지나가던 의중이 떼주기한테 그거 뺏긴 것 같지 않습니까? 뺏긴 거예요. 지금 빅데이터 분석 기사도 지금 뺏기기 일보 직전이에요. AI로 그렇게 잘난 사람들, 이권이 생겼을 때 왜 못합니까? 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나도 그렇게 몰랐다. 보안기사 할 때. 그럼 지금은 잘하냐? 잘하죠. 지금은 CDR도 혼자 만드는데. 그죠? 질환지교 시큐리티에서 만드는 소프트웨어는 그 엔진은 제가 100%다 만들 수 있어요. 그 어떻게 했는지. 악성 이메일 훈련도 제가 알기로 서울시청에 납품하고 어떤 회사가 유지보수 비용을 1년에 800씩 받고 있거든요. 악성 이메일 훈련 처음부터 끝까지 만드는데 저 3일 걸렸어요. 3일. 3일이면 다 만들어요. 그래서 이 개발 기술력을 갖춰야 된다라는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는 요 말은 사실 잘 얘기를 안 했는데 ISMS 컨설팅이나 보안 컨설팅 이런 거를 제가 하면 제가 사실은 외부 강의도 하고 지금 이런 것도 하고 뭐 인베스트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그걸 하면서 해도 사실은 지금 한 3년째 했는데 최소 1년에 이제 요것만 7천 연봉 이상은 받아요. 요것만. 그죠? 이거 다 하면서 해도. 왜요? 이게 있으니까. 이게. 그래서 기술력을 확보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술사를 땄냐 안 땄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기술사는 나의 명함에 불과한 거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고요. 자, 또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얘기하시고 그리고 뭐 잠깐 인베스트 잠깐 얘기해 드릴까요, 이거? 원래 저희 이런 세미나에 잘 얘기 안 하는데 몇 분들이 물어봐서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어, 일단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답안이라는 거를 뭐 막상 얘기하려니까 얘기할 게 없네. 제가 얘기하는 게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 요 책받침 있죠? 요거. 이거를 외우라고요. 이걸 외워서 안 보고 쓰세요. 이거를. 그러면 과목별로 3개 잡아서. 그러니까 모든 거는 제가 그런 얘기 가끔 했잖아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타워 팰리스가 있는데 그거를 못 가져서 스트레스 받진 않아요. 근데 내 옆집에 사는 내 친구가 조금 더 5천만 원 올려서 조금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갔어. 그건 너무너무 부러워. 결론은 뭐예요? 이것저것 목표 생각하지 말고 딱 그냥 눈에 보이는 세계, 소공, TV, 보안, 이 책받침만 무조건 외웁니다. 이 책받침, 보안은 특히 이 책받침은 그 보안기사 책에도 있잖아요. 서점에 있는 거. 뭐 그거 써도 되고, 그거는 뭐 꼭 그런 거 안 써도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뭐 질문 없어요? 질문 없으면 저 질질 안 끌어요. 그냥 바로 끝내버리지. 자, 아무튼 그렇게 있고, 어, 이거는 뭐 다, 아, 그 순서는 간단해요. 순서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는 말고요. 그 순서는 뭐냐? 일단 눈에 보이는 이거 좀 끝내자. 네, 눈에 보이는 이거 좀 끝내자. 오프라인은 오프라인이에요. 네, 오프라인은 딱 그 기간별로 끝나요. 네, 기간별로 끝나서 네, 온라인은 온라인인 거예요. 네, 온라인은. 물론 이제는 오프라인 참석자도 어느 정도 오프라인에서 강의한 거는 제공을 해줘요. 해주는데 지금 또 이게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오프라인 자체에 오프라인도 온라인으로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뭐 또 있으면 물어보시면 되고요. 뭐 질문 없으신 분은 그냥 나가셔도 됩니다. 네. 이건 뭐죠? 템프? 네, 차이가 없어요. 이거 비용 얘기인가 보네요. 이 교재는 무엇인가요? 자, 질문 없으시면 그냥 나가셔도 되고요. 예, 맞아요. 그거는 잠깐만요. 이 그림이 뭘까요? 아, 이게 온톨로지죠? 이게 온톨로지 답안에 이 강의가 있어요. 이게 오프라인 스터디에서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곧 올라갈 겁니다. 예, 이건 올라갈 거고요. 책받침을 먼저 하세요. 책받침. 네, 책받침을 먼저 하세요. 이해보다 암기하는 게 먼저예요. 이해보다 암기하는 거. 네, 이해보다 암기하는 게 먼저고요. 여기 우리 온라인 종합판이 맞나요? 이런 질문 계속 나와. 네, 아무튼 뭐든 물어보세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걸 물어볼 줄 알았어요. 뭐 이거 물어봐도 됩니다. 물어봐도 되는데 이거를 따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어요? 이걸 따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나는 뭐 만약에 이제 다른 데서 공부를 하고 있다면 나는 기술사를 땄는데 실제 별거 없더라. 저는 이런 게 올 줄 알았는데 실제 내용이 그렇지 않네요. 뭐